자,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라 또 동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시험 전이라 많이 나가진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화내지 말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이제 미주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간단하게만 하고 끝낼 겁니다. 이게 20분짜리니까 20분 녹음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또 붙여야 돼서 귀찮으니까 20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특징은 일단 처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와이로 맨 먼저 넘어갔죠. 1902년도에 121명이 인천을 떠나가지고 하와이에 이주하면서 우리의 미주 이민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야기지만 이 하와이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애국심이 엄청 투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이 발전하려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대학이 있어야 되겠다. MIT 같은. 그래서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지금은 대한항공 계열로 넘어가는 바람에 부실대학이 오르내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와이 이민들이 자금을 모아서 맨 처음 시초가 되었던 대학이 인하대학교입니다. 많이 넘어갔어요. 1905년도까지 지금 한 7천 명 넘게 넘어갔고 65회나 걸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로 넘어갔다라고 하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배도 힘들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맨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양반 계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농민, 부두노동자, 일용노동자, 광부, 머슴, 하급관리까지 상급 관리는 아니었었고 농민보다는 이제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제 토지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죠. 지역적으로는 기호지방이 많았다라고 해요. 주로 맨 처음 갔던 사람들은 이제 남자가 많았고요. 이제 90% 이상이 남자였었고, 특히 20, 30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일부 이제 10% 정도가 여성이었고 가족을 이루는 바람에 어린이가 7% 정도 됐었다라고 합니다만 대부분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미국 선교사들이라든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으로 갈 경우엔 새로운 세상에서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설득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권유로 이민을 떠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1903년도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렸겠죠. 1월 하와이에 도착한 노동자들이 맨 처음에 사탕수수 노동 그 농장에 배정이 돼가지고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 중에 9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귀국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노동자들보다 당시 미국은 이제 서부가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철도 넣는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했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죠. 예를 들면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금문교 건설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중국 이민 노동자들이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임금이 많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본토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일이 고된 만큼 또 더 고됐겠죠. 2배 정도 임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본토로 넘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 기독교 계열이었었고 기독교 계열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한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협조적이었었고 맨 처음 만든 단체가 이제 신민회였다라고 하죠. 신민회만 생긴 건 아니었었고 20여 개 단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20여 개 단체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뭐 하나로 대응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나로 합쳐야 될 필요성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한인합성협회를 만들었었고 이 한인합성협회 회장에 임정수, 안원규 뭐 이런 사람들이 선임이 되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 본토의 한인단체와 또 합쳐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당시에 한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대표를 뽑아야 되고 특히나 당시에는 독립전쟁론이 나온다 그랬죠.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되고 일괄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 합성협회, 그 다음에 본토에서 만들어진 뭐 좀 이따 나올 텐데 대한보국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들과 하나로 합쳐져서 무형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본토로 넘어왔습니다. 본토에는 인삼 상인들과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하와이에서 넘어온 상인들이 많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단체를 구성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인원들은 한 20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모임이 커졌겠죠. 안창호를 중심으로 친목회를 결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이 됐던 인물이죠. 나중에 국내 파견이 돼서 국내 시민회를 건설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러일 전쟁 이후에 자치단체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왜 자치단체의 필요성이 대두했을까요? 러일 전쟁 이후에 전쟁의 틈을 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좀 더 쟁취해야 되겠다. 이 당시는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어느 정도 침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은 곧 우리에게 기회다. 둘의 전쟁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뭐 저도 다 못 외우는데, 대표적인 건 공립협회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두 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뭐 대동교육회라든지 공제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는 동맹신흥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 두 가지 공립협회와 대한보국회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늑약 이후에 대한제국 영사관을 자처를 했습니다. 대한신민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민회가 국내에 파견이 돼서 국내 신민회 결성에도 큰 역할을 했었죠. 그죠? 공립협회, 대한보호회 말고 다른 단체 또 대한신민회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국내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 싶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휘의 결성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단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해외 독립 기지 건설 운동에. 예,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금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노동을 통해서 얻은 돈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가는 뭐예요? 일단 정부가 구성이 돼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세금을 걷었는데 또 잘내 이 사람들이 애국심 생성에 투철해가지고 자기가 뼈 빠지게 저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랑 돈을 세금으로 잘 내고 그걸 가지고 또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군사기관 운영하고 국내에도 보내고 해외기지 건설도 하고 미국의 단체들이 가진 영향력이 자금을 바탕으로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단체들이 여러 개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대표적인 것은 여기 나온 대로 공립회와 대동보국회죠. 그죠? 전명은 장명환,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1908년도 3월도에 일어나는데 이 두 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단체에서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한 단체에서 두 사람을 보내면 오히려 협동작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분이 먼저 했나요? 전명훈 열사가 먼저 했나요? 그 다음에 실패하자 장인환 열사가 그걸 목격을 하고 세 발의 총격을 가해서 두 발은 스티븐슨에게 정확히 맞추고 한 발은 또 불의 어깨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어쨌든 단체가 통일되진 않았다라는 거지.
이 스티븐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내용은 뭐 설명 굳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불리하게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해외에 영어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가 눈에 가시였겠죠. 항해 방문을 했는데 무시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로 떠나는 기차 여기서 워싱턴 DC는 완전 끝에서 끝이죠. 동부 끝이죠. 이쪽으로 가는 기차역에서 스티븐슨을 저격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격투를 벌여서 실패하고 근데 그걸 보고 다른 단체에서 또 나온 거야. 장명환 의사가 세 발의 총격을 가해서 두 발 명중시켜서 결국은 성공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통합 논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목표하는 바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었죠. 어쨌든 스티븐슨을 저격하는데 힘을 합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것도 갖고 이 당시에 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사건이 되었죠. 최고의 기관 1910년 5월에 대한인 국민회로 바뀌게 됩니다. 두 단체가 스티븐슨 저격을 했죠. 저격을 했는데 굳이 두 단체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나로 합쳐지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해서 공립협회와 하와이가 합쳐져서 국민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민회와 대동보호회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명한 장인환 열사가 소속되어 있는 공립협회와 대동보호회가 합쳐져서 대한인국민회로 개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최고의 미주기관으로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했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립협회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른 단체들도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한 거죠. 뭐 통일했다고 해서 그냥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지. 중앙정부에 있다라고 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지.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민회로 개칭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더 통합을 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미일 전쟁론이 부각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언제 한번 붙을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이 붙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되겠죠. 뒤에서 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본을 퇴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대한인국민회를 최고의 기관 합쳐진 기관이었던 대한인국민회를 무형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태는 없지 당연히. 형태가 있을 리가 없지.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나? 외교가 있어야 되나? 뭐가 있지? 아무튼 몇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일단 영토가 없으니까 형태가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대한민국민회를 모형의 국가로 설정을 하고 국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거지.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면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일단은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나 독립전쟁. 지금 잡으면 찬스인데 11년 전쟁을 할 때 대한민국민회라고 하는 어떤 국가 제일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형 국가론을 제창하고 여기에서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한민보 같은 신문과 일단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에서 신문을 만들어요. 그거는 모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해외 기관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기관들 해외에 있던 기관들이건 국내에 있던 기관들이건 간에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요. 신문을 만들어요. 이거는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매일신보 빼고는 통제를 했기 때문에 신문지법으로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나마 언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한민보, 당시 국민의 기관지 신한민보도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연해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 서간도 북간도에서도 다 하나씩 신문을 만들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언론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일본이 좀 반성을 합니다. 야, 좀 신문을 좀 풀어줄 걸 그랬나?
얘네들이 도대체 3.1운동을 왜 일으켰는지, 얘네들의 사상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불만이었는지 신문을 통해서 잘 드러날 것 같은데 신문을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아예 얘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엔 좀 풀어줍니다. 물론 이제 무단 통치, 문화 통치 이런 통치 체제 뭐라 해 통치 방식의 변화와도 맞물려지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당시에 나왔던 국민회에서 나왔던 신문이 바로 대한 신한민보다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한민보 민보 주필이 사설에서 대한민국민회를 무형국가로 변환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때는 이만큼 러일 전쟁, 그 다음에 미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뒤에서 치면 훨씬 더 쉽게 정권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전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가, 독립전쟁 하려면 그냥 게릴라로 싸울 수는 없잖아.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있고 국가 대 국가로 싸워야지. 우리가 만약에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가 게릴라야. 그럼 국가를 이긴 게릴라한테 국가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 국제법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자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미주 지역에서 이런 무형국가론이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국가니까 세금도 내. 국민 의무금 징수를 주장합니다. 근데 잘 내, 여기에. 예, 그냥 거부하지 않고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미주 본토에 있는 재미 교포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래 취지대로 임시정부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죠. 왜? 국내 동의가 없습니다. 대종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강론자도 있었고 자강론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 텐데 공지사항에 제가 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발표요. 자강론은 그 이후에 할 텐데요. 자강론 그 다음에 무장투쟁론 여러 가지 계열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어. 근데 너네가 무턱대고 전쟁을 하고자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분파가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국내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겠죠. 그죠?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민회가 임시정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민회는 중국의 신해혁명에 큰 기쁨 감명을 받고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민주국가로 발전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돼요. 당연히 민주국가로 발전하려면 독립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 학교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 작업들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헌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지침까지 마련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해외 기지의 맏형으로서 자기가 맏형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자금까지도 미주 한인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거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태동실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해주 기지 건설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패한 경우도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주 본토 내 네브라스카주의 소년병 학교를 세우려는 계획도 만들고 실행에 옮깁니다만 몇 년 가지 못했죠. 이 소년병 학교는 3년체, 그러니까 3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나름 졸업생까지도 1912년에서 14년 사이에 100명 정도 배출해냈다라고 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금력도 상당히 필요했었고 끊임없는 인원의 충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아주 한계가 분명한 학교였었죠. 결국은 뜻은 좋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자, 국내 말고 국외로 넘어간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블로거에 있는 걸 따왔는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상하이는 다루진 않았죠. 나중에 상하이는 다룰 텐데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본 자료를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